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벨리사에서 특허법 전임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원 벨리사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요, 2026년도, 이제 내년이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도 상반기인데 내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63회 벨리사 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메가벨리사에서 저 박지원 벨리사가 특허법 커리큘럼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커리큘럼 가이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박지원 벨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 졸업을 했고요. 53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직관적으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 합격을 해서 이 이후에 계속 변리사로서 커리어 또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이제 대략 9년차, 10년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강사로서의 이 커리어는 어떠냐? 현재 메가벨리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메가벨리사죠. 메가벨리사에서 특허법 전임을 한 지는 대략 한 4년, 5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뭐 다른 학원을 통해서 이제 거의 9년, 10년에 가깝게 강사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센 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하는 특허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로서 특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단 이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특허청 또는 특허청 산하의 여러 발명진흥회 등의 여러 기관들 아니면 다른 기업들, 대학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IP 교육들을 전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는 간략하게 줄이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본론. 오케이, 그래서 알겠는데 메가벨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전임하고 있는 박지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박지원 강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큰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박지원의 특징이구나라고 하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메가벨리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강사 홈 박지원 페이지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옆에 보시면은 제 1차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일부를 발췌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특징,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여러분들 혹시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특허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허 제도 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차라든지 업무를 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직 법학 공부는 안 해봤지만, 이공계로서 법학 공부는 낯설지만 민법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듣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 많이 녹여있던 내 일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네. 재밌네. 나 혹시 법에 재능이 있을지도 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만만하게 수험생분들이 특허법 입문을 했을 때 많이 깨지십니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 민법과 달리 이 특허 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여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낯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가 확 와닿지 않아요.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강조해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도식화된 자료 등을 활용을 하면서 특허 제도를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최대한 인물, 기관, 제도 등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기본기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특허 제도가 낯설지 않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이해만 필요한 게 아니죠. 수험 적합적으로 이론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 정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 정리다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법학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은 지양할 것이고요. 수험 적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단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초기
법학 공부 단계에서 이렇게 느끼십니다. 아니 강의자가 설명을 해줄 때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결국엔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 형성하고 입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저랑 같이 1회도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완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내 실력은 누가 만드는 거다? 저는 기본기를 쌓아드리는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누가 만드는 거다?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설정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순환형으로 강의 구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회독을 통해서 잘 쌓여져 있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게 시험 전수로 환산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강좌의 주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리사 시험에 이제 진입을 해서 특허법 처음 입문한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고 특허법 재밌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제가 따로 이렇게 특허법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특허법이 너무 낯설고 어렵다. 이 낯설음 없애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허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의 모태, 기본이 됩니다. 기본법이 돼요. 특허법에 대한 기본기, 체계적인 이해를 잘 잡고 계시면은 다른 과목, 다른 법학 과목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에 더 나아가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명 들을 때 대략 알겠고 문장 보면은 결론은 이해가 되는데 이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법령의 내용이라든지 판례의 내용이 확 와닿는 게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읽힌다. 문장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논리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다. 그 논리 개연성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단순히 단순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겉핥기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읽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기본기를 만들고 실력 향상으로 환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강좌 특징을 바탕으로 메가변리사에서 대략 한 4년째 강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메가변리사에서 강의를 시작을 한 이후에 여러 수험생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수강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수강 후기 제가 읽어서 소개해드리는 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요. 이거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사 홈 박지환 변리사 페이지에 보시면은 1차 커리큘럼 설명하는 부분에 이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수강 후기가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박지환 변리사의 특징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 볼게요. 어떤 내용 말씀을 드릴 것이냐? 일단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변리사 시험의 A부터 Z까지 완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시험에서 어떤 과목,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 잘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겁니다. 그 특허법을 잘하기 위한 커리큘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커리큘럼 구성 안에서 각각의 강좌들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반기에 진입한 초시생, 하반기에 진입한 초시생, 재시생, 삼시생 많으실 거예요. 각각의 수험생별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커리큘럼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년 2차 시험의 합격자는 몇 명 나오냐? 최종적으로 매년 200여 명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하여야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그럼 매년 1차 시험 합격자는 몇 명 나오냐? 대략 곱하기 3, 3배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여 명이 매년 합격자가 나와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오케이, 매년 600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해서 그 중에 200명이 합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죠.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 시험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부여가 됩니다.
즉 지난 2년간의 1차 시험 합격자들이 경쟁을 해서 200여 명이 최종 합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대략 한 1000명 이상이 시험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200여 명이 합격, 2차 시험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200여 명이 합격을 하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험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1차 시험은 2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얘는 62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요. 내년 시험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략 2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을 보고요. 3월 중순 셋째 주 수요일쯤에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7월 18일, 1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은 아직 공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본 이후에 10월 말경에 최종적인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63회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서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지금 어떤 과목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까? 특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허법은 1차 시험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임과 동시에 2차 시험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깊숙하게 발에 들여놓은 상태는 아니고 아직 입문 단계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상식상 알고 계실 겁니다. 변리사가 무엇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특허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략적인 감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수능 대입을 준비할 때 국영수 위주로 메인 과목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허법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 국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쵸?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허법 중요한 과목인 건 알겠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둘 다 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두 번이나 나눠서 보냐? 이 왜 두 번이나 나눠서 보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왜 두 번에 나눠서 보냐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왜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건데? 1차 시험은요. 객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오지선다 시험이요. 오지선다. 그리고 2차 시험은요. 주관식 논술 시험입니다. 아니. 똑같은 과목을 왜 객관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주관식 논술로도 평가하기도 할까요? 결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허법 중심으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또 2차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변리사로서 특허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변리 업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변리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변리사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자신의 IP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솔루션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을 변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즉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드에 나가야 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두 번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야, 너 특허법 공부했지? 그럼 특허법 이해했는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초창기 테스트를 한번 봐보자. 특허법 제대로 이해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이 특허법과 관련된 문장을 줄게, 상황을 줄게. 여기에 대해서 정오 판단,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기본 소양을 물어보는 것이 1차 객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그리고 1차 객관식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차 시험으로 가보면요.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과목 안에서 특허법이 큰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설명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아예 별개의 과목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시험 보는 거냐?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 특허법 공부하고 암기했어.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보자. 우리가 어떤 상황, 사례를 줄게. 이 사례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 법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솔루션을 내려봐. 그걸 주관식 논술로 한번 작성해봐 라고 평가하는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특허법의 중요성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은 3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실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과목당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오지선다 문제이고요. 이 40문제 중에 20문제가 특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특허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전체 3개 과목 중에 그중에 반에 지나지 아니하니까 국영수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특허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계셔야지 뒤에 이어지는 뭐 실용신안법이라든지 상표법이라든지 디자인보호법이라든지 그 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하게 느끼실 겁니다. 특허법에 대한 기본기가 잘 잡혀져 있으면은 사실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법률에 갖는 특수성만 조금씩 덧붙이면 됩니다. 조금씩 더해 나가면 돼요. 특허법 잘하고 계시면요.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즉 다른 산업재산권법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모태법이다. 1차 시험에서 너무 중요하죠. 2차 시험 가서도요. 2차 시험은 뭐 이거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개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1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과목입니다. 유명한 영화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시험은 기세다. 시험은 기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세를 가지고 절대 기죽지 말고 속된 말로 쫄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와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세가 뭘로 결정됩니까? 초장으로 결정되죠. 그죠? 초입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특허법을 잘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서 특허법 오케이 잘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세가 뒤에 내용들까지 이렇게 쑥쑥쑥쑥쑥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다른 과목들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을 좀 망쳐버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세가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일단 특허법 너무너무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 단순히 1차 시험만 합격을 하려면은 객관식 필기시험 이 오지선다만 풀이를 하려고 한다면은 단순 암기만 하셔도 특허법 다 맞추시는데 무리 없습니다. 이해도를 높이지 않아도 원리적인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차 시험 합격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태클이 걸리냐? 어디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냐? 2차 시험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리적인 이해가 요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특허법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기본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합격해서 변리사로서 특허법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른바 이게 밥벌이 아닙니까? 그쵸? 이 특허법적인 지식이 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 변리사로서의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특허법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아주 극한의 효율을 나타내는 이런 공부 방향성을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원론적인 이해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풍부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입체적이고 원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시험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라는 방향성까지 제가 여러 커리큘럼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만 특허법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커리큘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대비 커리큘럼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변리사 강사홍 박지환변리사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한번 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교재 라인업이 있는데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이 교재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수학의 정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특허법 교과서고요. 위에 있는 시리즈가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특허법 전체를 조망하고 입문한다라는 취지에서 뷰 특허법 시리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시리즈들은 오케이 특허법 조망하고 기본기를 잘 다졌다. 그거를 바탕으로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법학을 논의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취지에서 2차 시험 대비용 테마 특허법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로 입문하시는 과정에서는 이 뷰 시리즈만 보시면 돼요. 네, 교재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중요한 건 강좌겠죠. 강좌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기본 이론 강의로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조문 정리 강의, 심화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좌별 주요 특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와 관련된 설명은 기본 이론 강의 OT에서, 조문 정리와 관련된 부분은 조문 정리 강의 OT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교과서,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과서를 정리하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강의, 특허법 이론을 총망라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주요한 특징은 1순환, 2순환이라고 해서 한 개 강의에서 두 개 순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허법 두 번 보는 것이냐? 맞아요. 두 번 보는 것은 맞는데 이 인문 1순환 강의는 특허 제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를 맛보기 하는 세계관 맛보기 강의다. 그래서 당장 특허 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숲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이 인문 1순환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인문 1순환 강의는 총 9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문 1순환 강의는 암기를 해야겠다, 이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수강을 하신다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교양 과목 듣듯이 그냥 배경 지식 쌓듯이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겠구나 라고 체크하고 가는,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강의로 인문 1순환 강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위한 기본기를 쌓는 과정을 기본 2순환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2순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초 75강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완강되어 있는 상태고요. 78강으로 제가 77강인지 8강인지 한 2강인가 3강인가 더 찍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기본 이론 강의는 현재 완강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변리사 1차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강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이론 강의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마치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 뭐 조문 정리 강의가 있고요. 심화 이론 강의가 있고요.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어요. 변리사님, 제가 지금 특허법 입문을 하고 있는데 특허법 커리큘럼을 밟으려고 하는데 기본 이론 강의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잘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기본 이론 강의 말고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강좌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로 충분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도 충분해요. 조문 정리 강의 열심히 준비했고 훌륭한 강의입니다. 심화 이론 마찬가지고요. 문제풀이 강의 마찬가지예요. 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내가 좀 조문이 약하다, 법령이 약하다, 아니면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이 심화 이론이 약하다, 아니면 문제풀이 노하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강의들이고 필수적으로는 기본 이론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만 들으셔도 합격함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이미 제작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합격하신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만 수강하신 상태에서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가이드 한다더니 이거 다 듣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다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는 해놨습니다만 필수만 꼽아보자면 기본 이론 강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강의들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순서가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개강 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5월 말에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 강의가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심화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뒤로 가볼까요? 심화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교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 기본 이론 강의, 특허법 강의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가 이 특허법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방대한 설명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대략 한 900에서 1000페이지 되는 교과서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얘를 갖고 회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얇은 책으로 요약된 형태로 빠르게 회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법 강의 교과서를 그대로 요약한 중요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부가적인 설명, 부연 설명, 해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압축한 형태의 대략 한 440페이지, 450페이지 정도의 교재가 이 워크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50페이지 내외입니다. 이 워크북을 중심으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셨음을 전제로, 여기서 말하는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꼭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셨는데 박지원 변리사의 커리큘럼으로 뭐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특허법을 1회 독은하셨음을 전제로 핵심 위주로 판례 조문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핵심 위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해도와 암기도를 높이면서 또 더 나아가 이 교재에는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한 OX 문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OX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교재, 이 워크북을 정리하는 것이 심화 이론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강의는 언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셨는데 분명히 기본 이론 강의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험생분들에 따라서 강사와 함께 요약된 버전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특히 나는 특허법 강의 교과서를 이미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는 해봤고 워크북을 통해서 회독을 하고 싶은데 강사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의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어쨌든 내가 특허법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까지는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법 내가 작년에 한번 변리사 1차 시험을 봤는데 다시금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재시생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심화 이론 강의이고요.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촬영을 시작을 해서 5월 말에 개강이 되어서 6월 중에 완강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6월 중순경에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 조문 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이 조문 정리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교재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노트라고 하는 교재로 하는 것인데요. 이 조문 노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의 조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들입니다. 포인트 정리되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허법의 하위 법령들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이고요. 이 조문 노트를 바탕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잡고 구조를 잡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론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뭐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창작 OX 문제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1차 시험에서 수험생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조문형 문제인데 이 조문형 문제에 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강의가 이 조문 정리 강의다. 그래서 조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1회독을 원하는 수험생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조문 정리 강의는 작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 두 번째 개설하는 강의인데 작년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개설을 했는데 여러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항상 개설을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처음 개설을 했고 제가 생각한 대로 강좌가 쭉 진행됐는데 어쨌든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조금 좀 부족함이 스스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활용됐고 도움 많이 됐다라는 후기를 많이 들어서 큰 뿌듯함을 느꼈던 강의이기도 하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 스스로 느꼈던 아쉬움을 보강을 해서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정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강 정도로 빠르게 조문을 중심으로 1회독할 수 있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제 문제풀이 하시다 보면은 빈출되는 조문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약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때 좀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심화 이론 강의는 대략 47강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촬영 중에 있고요. 조문 정리 강의는 촬영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대략 7월 말 또는 8월 초에는 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문제풀이 강의라고 하는 것 객관식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객관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강좌가 개설이 되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맞추어서 발간이 될 겁니다. 이 객관식 교재 같은 경우엔 이 변리사 1차 시험에 역대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와
저 박지환 변리사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조교분들이 창작을 한 문제들이 한 5대 5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교재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여러 이론 강의를 통해서 토대를 잘 쌓아놨습니다. 그걸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풀이법 그 노하우들을 연습하는 취지의 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스킬과 노하우를 연습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수험생분들이 정말 빈번하게 틀리는 오답 유형들, 반복되는 실수들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면서 문제풀이 실력 향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문제풀이 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론 볼 때는 특별히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계속 문제가 틀립니다. 근데 해설을 봐도 사실 특별히 뭔가 모르는 부분은 없는데, 이거 왜 틀리는지, 이러한 장벽에 부딪히신 분들. 또, 변호사님, 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실전 진입을 두려워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이 강의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대략 한 32강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교재 라인업이 보이시죠?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과서, 그리고 이걸 요약한 버전의 워크북, 그리고 조문을 정리한 자료인 조문 노트,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가 문제풀이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재의 필수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당연히 교과서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필수가 될 것인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워크북으로 해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론서 택일 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얘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워크북으로 옮겨가셔도 되겠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시면서 특허법 강의로 한 3회도 정도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조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제처에서 그냥 조문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교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교재가 하나 또 있네요. 무엇이냐? 기출문제집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얘는 따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아까 객관식에도 기출문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객관식은 진도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집은 회차별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기출을 중심으로 연습하고 싶으실 때 회차별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따로 제작된 게 기출문제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선생님 저는 기출 중심으로만 한번 이렇게 쫙 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기출문제집만 활용하셔도 충분하겠고 기출문제를 포함을 해서 진도별로 체계적으로 연습하겠다. 또 강의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객관식 문제 교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객관식 안에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객관식 다 풀어봤는데 기출문제집도 꼭 따로 풀어봐야 되나요?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연습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다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만 여기 어차피 다 풀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객관식 풀어봤다면 기출문제가 꼭 필수적으로 더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교재 라인업과 기본적인 강좌 라인업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상반기 또 중반기가 지나간 이후에 연말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통상 12월 초에 최종 정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이거는 아직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앞서서 특허법 강의 교과서가 있고 이걸 또 요약한 게 워크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과서와 워크북을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더 요약된 버전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자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종 정리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빠르게 강사와 함께 1회독을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강의, 이걸 최종 정리 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이제 강의 기획이 완료가 되면은 더 상세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필수라고 설명드릴 건 지금 얘밖에 없었네요. 기본 이론 강의 수강을 하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을 더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최신 판례 개정법 강의 얘는 무조건 필수예요. 왜 그러냐? 얘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본 이론 강의 지금 완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이론 강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이 됐냐?
2월부터 4월 또 5월 초까지 그냥 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까지 촬영이 됐고요. 2025년도죠. 2025년도. 우리 시험 언제 봅니까? 2026년도에 2월 달에 시험 본다고요. 그럼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 2025년도 12월이 있을 겁니다. 12월. 이때까지 선고된 판례. 한자로 쓰겠습니다. 판례. 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또 이때 기준으로 시행된 법령, 법이 개정됐을 때 그냥 개정법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요. 근데 문제는 아니 이때 제가 타임머신이 있는 거 타임스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판례가 무엇이 나올지, 앞으로 법 개정이 어떻게 나올지 될지 다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 기본이론 강의의 기본서에는 얘네들이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최신 판례 특강, 개정법 특강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때 나온 판례들 정말 중요합니다. 매번 이맘때쯤 나온 판례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또 어떠한 법 개정들이 있는지를 한 번에 모아서 특강으로 정리하는 게 최신 판례 특강입니다. 다만 이 최종 정리 강의에는 이 최신 판례 특강, 이 최종 정리도 12월에 할 거 아닙니까? 이 판례나 개정법 내용이 여기에 한번 또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했다라고 한다면 최신 판례 특강을 필수적으로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이론 강의는 꼭 들으시고요. 꼭 들으시고 초시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은 꼭 들어야겠다.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커리큘럼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이 있는데요. 지금 2025년도 나중에 12월까지 선고가 된 최신 판례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최신 판례 한 4개년 정도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것이고 시험의 기준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개정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하는 특강이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변호사님 제가 재시생인데 아니 3시생인데 다른 강의 이렇게 더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법이 개정된 게 있나요? 판례 새롭게 나온 거 있나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커리큘럼 제안이 있는데 앞서서 커리큘럼 제안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당연하게도 특허법 처음 입문하시는 거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 다른 강사님을 통해서 기본 강의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면 된다? 심화 이론 강의로 수강하시면 돼요. 물론 변호사님 제가 기본기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부터 가시면 되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조문 정리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시면서 아마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최신 판례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책을 계속해서 회독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직접 스스로 하시거나 강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정리 강의를 더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 최종 정리 강의 안에 이 내용까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하셨다라고 한다면 최신 판례 강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커리큘럼은 아닙니다만 이제 메가밸리사에서 진행이 되는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순위를 가지고 순위에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실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진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반기에 진입하시는 분들 일단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기본기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너무 막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기본 이론 강의를 몰아서 쫙 수강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문 정리 강의든 문제풀이 강의든 최종 정리 강의든 활용을 해주시되 나머지는 취사 선택의 문제고 최신 판례 특강은 꼭 수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모의고사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재시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론서 정리하기 위해서 뭐 기본 이론 강의부터 수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심화 이론 정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재시생, 3시생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조문형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 3시생 분들,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문 정리 강의 활용하시는 거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더.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 정리, 최신 판례 특강 활용하실 수 있겠고 전국 모의고사까지 활용을 해주시면은
재시생 기준으로도 어떤 강의 활용하시면 되는지 적절하게 제안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2026년도 63회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1차 특허법 박지원 변리사 커리큘럼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커리큘럼의 여러 가지 강좌들, 교재들, 콘텐츠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다짐을 갖고 계신 수험생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박수를 드리면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